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중에서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를 사용자라고 하고 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을 피용자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소송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입니다. 피용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자력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 이 사용자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책임이 어떨 때 성립하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는 사용자 개인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대신해서 배상하는 그런 책임이기 때문에 피용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을 해야지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피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나 책임 능력, 손해 발생 등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지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피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져준다는 점에서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다투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고용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쉽게 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가 인정이 되겠지만 사실 이 고용관계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일을 시키는 형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관계 이외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냐 여부가 많이 다투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관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무를 보고 있다. 이런 경우에 따져봤을 때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관계다 봤을 때는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판례의 문구를 보면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하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이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관계 이외의 일을 시키는 관계에서 많이 다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 명의를 대여해서 영업을 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명의를 가지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관계에 있다고 보이잖아요. 이때는 사용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무 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문에서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 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불법행위 자체가 어떤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 집행행위 그리고 그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사무 집행에 관한 요건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법원에서는 이 피용자의 본래 직무가 무엇인지, 불법행위와 그 직무와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용자가 이 위험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방지 조치를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사무 집행에 관련된 불법행위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 자체가 사무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가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는 거래적 불법행위와 사실적 불법행위를 조금 나누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피해자가 사무집행 행위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가실로 알지 못했을 때 사용자 책임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적 불법행위, 예를 들면 폭행,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실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폭행이나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것들은 사무 집행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따졌을 때는 이 사실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거의 성립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먼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피용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책임을 면해 갈 수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법조문에 보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법원에서는 이 주장은 거의 받아들인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용자 책임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요건 3가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시는 방법으로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 책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원칙적으로 피용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도 피용자는 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달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과실이 30%다 이러면 피용자의 경우에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 책임을 다 져야 되지만 사용자의 경우에는 30%의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니까 감액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구상권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갔을 때는 사용자가 물어준 모든 금액을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걸 따르면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 조건 및 근로 태도, 가해 행위의 발생 원인과 성격, 가해 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을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재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 내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낮은 정도로만 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용자 책임에 감독자의 책임도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되게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청구를 하시든 방어를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